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일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어제 문화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황당무계한 광주 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북괴군은 신출 귀몰, 1980년의 국군은 바보였단 말인가. 국민행동본부가 냈습니다. 이 국민행동본부는 2001년 무렵에 대령연합회를 모체로 해서 설립된 애국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가장 용감하게 아스팔트에서 좌파 세력과 싸웠습니다.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국민행동본부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그때마다 핵심적인 사안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써가지고 이 애국운동의 싸우는 방법의 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환 씨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쓴 책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회장이었다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광주 사태에 관해서는 이 국민행동본부가 2007년에 화려한 휴가가 나와가지고 마치 공수부대를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을 향해서 일제 사격하는 일종의 나치 친위대처럼 그린 데 대해서 흥분을 한 이 국민행동본부가 당시에 광주에 출동했던 이 공수부대 대대장 안부홍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이것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고 이 영화 제작자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광주 사태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민행동본부가 광주 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북괴군은 신출 귀물, 1980년의 국군은 바보였단 말인가. 라는 이런 광고를 할 정도로 요사이 문제가 좀 심각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노무현 정권이 있을 때 노무현 현직 대통령을 국가반역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단체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은 국민행동본부의 애국심이나 광주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가 굳이 설명을 하는 것은 요사이 광주 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북한 간첩이라고 한다든지 위장 우파라고 막 공격하는 것을 사전에 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황당무계한 광주 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다. 북괴군 600명이 들어와서 작전을 하고 광주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은 이 북괴군은 신출 귀몰하고 그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국군은 바보가 아니냐. 광주 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국군을 바보로 만들고 역대 정권을 바보로 만들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바보로 만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광주 사태 난파 요원으로 지목된 탈북자 고 황장엽 선생은
80년 당시 김일성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강철환 전 조선일보 기자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는 4살이었고 탈북 시인 장진성은 당시 6살, 박상학 대북 풍선 보내는 분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박상학은 당시 9살이었다. 지금 광주 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황장엽, 강철환, 김정아, 장진성, 박상학 등 목숨을 걸고 탈북해가지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광주에 온 북한 요원이라고 지금 지목하는데 4살짜리도 있고 6살짜리도 있고 당시에 정치분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몇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요사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지금 고소장을 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연설문을. 5.18 광주 사태 당시 계엄령이 떨어진 광주에 600명의 북괴군이 침투했고 이들 북괴군을 국군이 사살했다면 그 치적은 대한민국 국방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광주 사태 당시 국군 보병 제24단, 공수부대 등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되었는데 육군본부에 보관 중인 5.18 전투상보 등 그 어디에도 북괴군과 교전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5.18 국회 공청회, 문서검증, 취재기자 증언 등 그 어디에도 북괴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2018년 김관진 장관의 국방부는 여러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광주 사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CIA는 2017년 1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 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적시했다. 당시 CIA는 김일성이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 안보를 책임졌던 유병현 합참부장도 북한군 침투설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광주 사태 당시 600명의 북괴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당시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 수호에 연임이 없었던 국군 장병들의 수고와 명예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고 황장엽 선생을 비롯하여 탈북자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김승민, 강철환, 박상학, 장진성 등이 광주 사태 당시 난파됐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비호하고 있다. 이는 애국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분열시키는 행동이다. 만약 북괴 특수군 600명이 침투한 것이 사실이라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명언에 따라 당시 지휘관들을 모조리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단 말인가. 종북 괴물과 싸우다가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자. 이것은 역시 군인 출신들이 많은 국민행동본부가 군 입장에서 국군의 명예보호 차원에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600명의 북괴군이 침투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막지도 못하고 그 뒤 30년 동안 일부 사람들이 주장할 때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북괴군은 신출 귀몰하는 세계적인 아주 신병이죠. 하느님이 보낸 병사 정도의 신출 귀몰하는 신병이 되고 국군은 바보가 되고 역대 정권도 바보가 되고 역대 합참의장, 역대 국방장관도 바보가 되고 특히 탈북자들이 일부 탈북자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바보가 된다.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침투한 사람을 지목한 사람 중에 어떻게 황장엽 선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자해 행위가 된다 이거죠. 이걸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니지만은 거기 사실이라면은 국군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한미군도 바보가 됩니다. 당시에는 한미연합체제에서 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겸하고 있었습니다. 위컴 대장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도 600명이 들어온 걸 몰랐으니까 600명이 들어왔다는 게 확인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몰랐고 나중에 회고록 쓸 때까지 몰랐으니까 주한미군 사령관도 바보가 됩니다. 한미동맹도 바보가 되는 거죠. 600명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한미동맹은 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미연합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적했던 대로 당시에 합참의장 유병현 장군은 아주 자랑 삼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현 장군은 백선엽 장군과 함께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예비역 장군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병현 장군은 월남에 파견된 맹호 사단장, 그 다음에 이 율곡 사업, 자주국방력을 증진시킬 때 이 연합사의 작전본부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를 만드는 주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근사한 한미연합사를 만드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작전 분야, 더구나 대간첩대책본부장으로서 간첩 침투에 대해서 한 4, 5년 동안 그 일만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광주 사태가 났을 때 합참의장이었어요.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합참의장이 작전을 총괄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철통같이 공조해가지고 북한군의 개입을 차단했다. 북한군의 개입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북한군과 싸워가지고 전사한 국군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니 그 전사한 국군의 부모가 그럼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냐. 전사한 북계군과 교전에서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보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군 600명 침투설이 사실이라면 바보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광고문에 나왔듯이 북한군 600명 북계군이라고 했죠. 북계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국군 역대 국방부 장관 다 바보로 만들고 미군까지 바보로 만들고 또 총을 잡았던 광주 시민들을 쓸데없이 비호하는 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은 내가 총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 사인도 찍혀 있어요. 왜 변호사비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은 아니 당신들은 아니야. 북계군이 다 해서 무기 탈취하고 불 지르고 군인들에게 총질한 거는 당신들이 한 것 아니야. 북계군이 해서 또는 북계군의 부하 내동해서 당신들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총을 잡은 광주 시민들이 내가 총을 잡았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변호하느냐 이거죠. 그건 비호가 되는 거죠. 변호가 조금 더 나빠지면 비호가 됩니다. 비호. 그 다음에 이 자유진영을 바보로 만듭니다. 국군만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좌파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를 막 욕하던 저 우파가 북괴군 600명 침투?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과연 천안함 폭침 음모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애국적 탈북자를 북한 인권 운동에 목숨 거는 탈북자들을 북한군 특수부대로 몰았으니까 이거는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황장엽 선생 아닙니까? 그리고 장진성 같은 북한의 내부를 폭로한 시인 아닙니까? 또 북한에 풍선 보내는 이민복, 박상학 씨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민 같이 북한에 계속 방송하는 김성민 같은 사람,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만나주었던 강철원, 이 요덕 수용소에 있었던 강철원 씨,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5살도 안 됐는데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으로 파견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속으로 얼마나 웃겠습니까?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이것은 보수를 바보로 만들고 자유진영을 분열시킵니다. 더구나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을 믿지 않으면은 간첩이라고 하고 위장 우파라고 그러고 이 탈북자들, 국제적 인권 운동에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욕보이는, 이게 바로 우파의 분열을, 우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우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하는 것의 원인을 따진다면 그것은 광주 쪽에서 광주 사태를 너무나 미화하고 더구나 광주 사태를 진압한 계엄군을 마치 이 화려한 휴가처럼 완전히 악비처럼 몰아붙이고, 그리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 받은 사람 명단은 공개도 하지 않고, 또 요사이는 문재인 정권 집권한 뒤에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드디어 국방부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하고, 조종사는, 출동한 조종사 한 3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사격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내놓고, 또 무슨 안매장 했다 해가지고 막 파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감정 대 감정으로 가니까 북괴군 600명 침투설을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순간 지금 설명드린 대로 국군을 바보로 만든다 이거죠.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바보로 만든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과 싸울 때는 진실을 놓아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무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또 이 광주 사태 600명 침투설에 치중하다가 보면은 정말 광주를 바로잡아야 할 걸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애국 세력은 문재인 정권이 역사를 조작한 거, 즉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국방부를 시켜서 발표하게 만든 거, 이것을 끈질기게 물어늘어져야 됩니다. 이걸 헬기 사격,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광주 사태 600명 침투설은 그냥 민간인들이 주장하는 거지만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 공식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주 터무니없는 범죄적 역사 조작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조사를 한다니까 잘 됐네요. 이거 재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로 해서 국가 보상을 받은 사람 명단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건데 더구나 국가 돈을 받았는데 왜 명단을 공개 안 합니까? 공개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광주 사태 기념식의 임무를 위한 행진곡, 그 내용으로 봐서, 그것은 그 가사 내용으로 봐서, 또 그것을 작곡한 사람의 작사한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북한에서 쓰이는 거, 남한에서 쓰이는 거, 이런 걸 다 합치면 그것은 국가 행사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 부르자고 하니까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불러도 된다고 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강제로 다 부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양심에 대한 침범입니다. 이것은 자의에 맡게 됩니다.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부르기 싫은 사람 안 부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점을 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 치중해가지고 광주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광주 사태의 루머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 아직도 이 루머와 싸우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확신이다.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과 닮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